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친구 숫자가 줄어든다. 만약 당신이 아래에 소개하는 12개의 항목 중 6개 이상의 항목에서 그렇다라고 답했다면 당신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1. 친구를 만나는 게 이전보다 즐겁지 않다. 2. 연락할 수 있는 친구 숫자가 줄었다. 3.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편안하고 즐겁다. 4. 식사나 여행도 혼자 즐길 때가 많다. 5.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늘었다. 6. 표정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7. 몰려서 다니는 이유를 모르겠다. 8. 독서와 글쓰기의 재미를 점점 깨닫는다. 9. 음악을 감상하며 산책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10. 각종 명품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 11. 사는 게 이전보다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된다. 12. 연예인이나 정치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의 친구는 점점 줄어드는 걸까? 일단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의 숫자는 매우 적다. 인간은 돈과 환경이 아무리 든든하게 배경이 되어져도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인연을 오래 맺기 어렵다. 바로 말이다. 부부도 성격 차이를 이유로 헤어진다고 하지만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 시작은 결국 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대화를 나눌 수 없고 그럼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친구가 별로 없다. 물리적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점점 줄어들어 소울메이트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 맞아 서로 지성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친구만 남게 된다. 가장 진실한 힘은 자신을 제어하고 인내력을 갖추면서 발휘할 수 있다. 혼자의 힘을 믿어야 뭐든 가능하다. 나는 나를 믿는 만큼 달성 가능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마른 마음에서 나옵니다. 출간 소식입니다. 그림을 그리듯 말을 그려서 완성한 부산 강연. 어제 부산 강연은 지금까지 했던 강연 중 가장 내가 차분하고 또 차분했던 공간이었다. 원래 차분한 태도로 하루를 살고 있지만 더 차분하게 공간을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강연에 임한 내 마음가짐에 있다. 강연장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에게 난 이런 말을 들려줬다. 그림을 그리듯 말을 그리자. 이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화로 남을 수 있도록. 어제의 강연은 내 기억에 여전히 풍경화로 남아있다. 함께 그 공간에 머물렀던 모든 분들 역시 같은 마음이라면 더욱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 주변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걱정한다. 인문계는 이공계를 걱정하며 과학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공계는 인문계를 걱정하며 인문학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걸 지켜보는 예체능계는 과학과 인문학이 모두 죽었다며 다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로 걱정하는 건
그만하자.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걱정하나. 언제나 자신을 보라. 여기저기 참견하며 걱정하는 시간을 아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삶의 위대한 시작이다. 결국 어디에서 뭘 하든 답은 하나다.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 2024년 3월 김종원 작가. 산책하다가 넘어진 7살 아이가 걱정하는 엄마에게 들려준 예쁜 말. 7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아이보다 더 깜짝 놀란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처는 생기지 않았는지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었죠. 다행히 상처는 없었고 오히려 아이는 밝게 웃으며 일어나더니 그 예쁜 입술로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덕분에 따뜻한 옷을 입어서 난 아무 상처도 생기지 않았어. 아이의 예쁜 마음에 감동한 엄마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러자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다시 엄마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나보다 옷을 얇게 입어서 엄마가 넘어졌으면 진짜 아팠을 텐데. 내가 넘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앞으로 같이 조심하자. 조금만 더 조심하면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산책할 수 있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아이의 부모였다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을 읽고 아이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며 보낸 독자의 사연입니다. 모든 건 그대로인데 아이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죠. 친구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게 되었고 못된 말보다는 다정한 말을 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예쁜 말을 들려주며 표정에서도 밝게 잘 자란 아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아이는 가끔 생각도 하지 못한 부분에서 감동적인 말을 해서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과거의 부모가 자신에게 들려준 말을 지금 아이가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읽은 사연처럼 책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한 상황에서 꺼내 들려주는 거죠. 이런 예쁜 언어가 아이의 삶이 되면 아이는 그 언어와 꼭 닮은 삶을 살게 되죠. 단순히 말을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릴 때 읽고 들었던 말을 성인이 되어서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에게 사랑이 될 수 있는 말을 습관처럼 자주 들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은 아이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다정한 말, 사랑스러운 말, 예쁜 말이 아이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많이 들려주세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책 육아, 육아데디, 육아파파,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많은 분이 읽고 활용하실 수 있게 소개하겠습니다. 고1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내면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한없이 깊게 형성되고 성격은 가장 혼란한 격변기에 드넓게 펼쳐져 완성된다. 이어령과의 대화. 깨달음은 누가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르는 자에게만 안기는 선물이다.